안녕하세요. 사정휴전 그림쟁이 배호TV 운영하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산 용의 출현. 이순신 장군 얘기예요.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긴 건 다 좋죠. 대한민국 이긴 영화 많죠. 명량, 그 똑같은 감독의 김한민 감독이 제작한 건데, 명량이 우리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 수를 동원한 무려 1760만 명이 동원된 영화 명량의 후편입니다. 제가 삼각지에 있는 화랑에서 이거를 촬영하기 때문에 좀 뒤에가 어수선합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화실이나 화랑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림 그리는 곳이라서. 어쨌든 한산섬 앞에서 벌어졌던 1592년,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누구죠? 광화문에 있는 그 조각상,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자, 지난번 명량을 보신 분들이 1760만 명이니까 우리 국민 5천만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 이상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것은 뭐든지 좋잖아요. 최근에 국민 소득까지도 살짝 일본을 이기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축구는 3대 0으로 졌어 우리가. 그건 그렇고 축구는 뭐 축구지만 명량에 이어서 한산. 이 얘기는 대충 여러분께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유난히도 우리 그 한국 해전사에 아니면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3대 대첩 아십니까? 외우시는 분? 명량 대첩, 노량 대첩, 한산 대첩. 세 개를 다 영화화 만든대요. 김한민 감독이 지금 2편까지 만들었는데 마지막 편도 지금 노량 대첩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어느 정도 찍었대요 또 영화를. 그건 그렇고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께서 혹시 보면은 재미없을까봐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 러시아와 중국 몽고 아시아 대륙에 그냥 붙어가지고 4대 강국에서 찌눌려가지고 늘 침략을 당했던 나라예요. 어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무려 5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답니다. 우리가 침략을 한 경우는 그냥 그렇게 뭐 많지 않죠. 우리가 침략한 경우도 제가 내보면 몇 군데 있어요. 베트남, 또 몽고군과 합쳐서 고려군이 일본까지 갔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뭐 그런 얘기에 비해서 500번 침략을 받은 거는 그 대단한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서 싸울 때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영화 리뷰를 그대로 한다기보다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해전이잖아요. 해전. 벤허의 해전이 잠깐 나옵니다. 영화 벤허의 해전, 그 로마와 어디든가 하여튼 해전이 잠깐 나오는데 또 그 이외에 전쟁 영화는 수없이 많잖아요. 무슨 일병 구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무슨 2차 대전 때 뭐 상륙작전도 있고 1917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모든 전쟁 영화가 있는데 전쟁 영화는 왜 전쟁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렇죠.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는데 처음에 부산 포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양까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갔습니다. 30일 만에 평양을 탈환했어요. 탈환이 아니라 점령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싸운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일본 그 장군 와카자카 야스하루 와카자카 야스하루. 하여튼 일본 애들 이름은 그냥 발음은 쉬운데 외우기가 어려운 헷갈려가지고 와카자카 야스하루는 부산포에서 한양으로 가다가 세상에 용인 전투에서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 많이 들어선 광교 아파트 부근에서 불과 2,000명의 일본군과 5만 명의 우리 조선군이 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와카자카 야스하루 이놈이 2,000명의 기마병을 데리고서 5만 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민족. 그러니 대단한 싸움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지에서는 연전연승을 하는데 우선 바다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놈이 일본 두목이에요. 일본 이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놈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난 다음에 명나라까지 먹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조선을 침략하고 있는데 육지에서는 연전연승인데 바다에서는 계속 지는 거라. 그래서 와카자카 야스하루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수, 진해, 또 노량, 당포 이쪽으로 그냥 한번 몰고 가서 이순신을 한번 이겨봐라 그러는데 지잖아요. 일본 놈이.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24전 24승
완승이에요. 이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의 해군 교육의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영국 하면은 넬슨 제독의 그 위대한 그 해군 제독 아니겠습니까? 그 제독 이상으로 훌륭하다는 뜻으로 영국에서도 해군 교육을 가르치고요. 미국에서도 교과서에 해군 교과서에 나온답니다. 이순신이 그만큼 위대한 장군이죠. 굉장히 머리 좋고요. 또 위대한 장군이면서도 무인이면서도 문인 못지않게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매일매일 자세하게 섬세하게 숫자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난중일기라는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위대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난 이순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살수대첩에 뭐 최영 장군도 있고 뭐 여러 장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기록에 남아가지고 바로 430년 전에 기록이 워낙 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순신 장군인데, 이 사람과 같이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 중에 또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원균. 그 사람은 꼭 이순신은 막 그냥 이 발목을 잡고 또 임금한테 나쁜 걸 소원해가지고 이순신이 아주 벌받게 만들고, 그 임금한테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 선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조가 철천지 원수나 다를 바 없어. 나라를 잊어먹은 고종은 뭐 불쌍하긴 하지. 선조는요, 임진왜란 당시에 2명의 그 칙사를 보냈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정보원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한 사람은 에이 전쟁 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했는데, 대비를 안 하고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갑자기 부산 포로다가 와가지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오니까 임금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몽진을 갔잖아요. 몽진이 뭔가 하면은요, 의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평안도 의주까지. 그래 여차하면은 중국으로 도망갈 계획으로 명나라까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그러니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서 의주로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복궁에 불을 질렀잖아요. 백성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비 오는 밤에 의주까지 도망간 사람. 이게 지도자 하나가 잘못 만나면 나라가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선거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옆으로 이야기 같지? 여러분 잠깐 또 얘기할게요. 자, 일본은요 철천지 원수는 다를 바 없어요. 뭐 그 뒤로도 우리 조선을 집어먹어 가지고 36년 동안 강압 정치를 펼쳤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광복군이 중국에서 활약을 하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얼마나 많은 참 조선인들이 일본을 항의하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기니까 기분은 좋죠. 물론 기분도 좋은데 우리가 진 영화보다는 이긴 영화가 재미나긴 하죠. 그런데 진 영화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산섬 앞에서 전투를 벌릴 때, 해전을 벌릴 때 일본 함이 제가 이걸 리뷰를 쓰기 위해서 동영상을 5개 이상을 봤습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일본 배가 한 73척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곳은 59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배건은요 80여 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비슷한 숫자긴 한데, 그래도 일본인들은 어떤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조총이에요, 조총.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얍삽하게 그 총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이 배후에서도 총을 쏴요. 그런데 우리 조선군들은 화포 있잖아요, 화포. 이렇게 구멍이 큰 거기다가 포를 쏘는 거예요. 조총은 없고 활이에요, 활. 활하고 총하고 싸우는데 총이 이기겠죠. 그러나 총은 근접거리가 가까워야지 그 사격권 내에 들어와야지 쏘고, 활은 그래도 좀 멀잖아요. 그래서
포하고 화포하고 화살하고 싸우는데 여기에서 참 위대한 성적을 냅니다. 일본 배 59척이 전부 다 깔아앉아요. 불과 몇 척만 살아남는데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업적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참 그 부하들이 지금 쏴야 안 되겠습니까? 화포를 가까이 오는데 더 가까이 와야지 화포가 명중을 하고 또 그 위력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 일본 놈들이 처음에 200보, 100보, 그 당시 이제 그 거리를 몇 미터가 아니라 그 사람 한 발짝, 두 발짝 그런 걸 따져가지고 200보 이내에 오면은 일본 놈들이 그걸 쏘는 거예요. 100보 이내는 더 좋겠죠. 근데 이 화포나 화살을 경우에서 거의 50보 가까이 오도록 이순신이 기다립니다. 근데 부하들은 막 저쪽에서 막 배가 몰려오는데 이쪽에서 쏘지를 못하고 가만히 그 이순신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순신은 가만히 있어요. 아, 그 위대한 장군의 위엄을 갖춘 표정. 여기에서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해일이에요. 박해일. 또 일본의 와카 작가 야스하루는 변요한이 나오고요. 안성기가 비중 있는 그 역할의 장군이 나오는데 안성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비슷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난 또 굉장히 또 이 영화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조연을 쓸 만큼 우리 영화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안성기가 미리 가가지고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일본 배를 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순신이 마지막에 화포하고 화살로서 일본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북선을 갖다가 왜 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몰라. 그냥 거북선이라고 얘기하지 왜 구선이라고 그래.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좀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깊이 그대로 안 닿잖아요. 구선 거북선이라고는 못 돼서 그건 그렇고 또 여기에 그 주인공 박해일 씨 지난번에 명량의 최민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최민식이는 참 묵직하고요. 올드맨에서 나오는 이 참 위대한 그 연기만큼 이 최민식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배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한민 감독이 어떻게 해서 박해일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화 리뷰하면서 반드시 칭찬만 안 합니다. 박해일의 연기 그냥 저는 그 존경할 만한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런 표정이 없어요. 그건 그 영화 배우가 아니죠. 아니면 감독이 머리를 잘못 썼던가 이런가 하던가 하던가 아니면은 명령을 내릴 때 쏴라 이렇게 뭐랄까 드라마틱하고 뭐 그냥 엑소틱하고 아니면 그런 뭐 방법력이 없어. 쏴라 그냥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조금 뭐라 그럴까 파워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스펙타클이 아니고 그냥 이 학자다운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걸 왜 그렇게 촬영을 했는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기뿐 아니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명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눈물도 있고 또 서민들의 애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참 고난 같은 거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심지어 그 백성들의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일본에 뭐 어디에 가면 그 코무덤이 있다고 그러잖아. 귀무덤이. 그런 정도로 백성들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럴 때 살짝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파친코 이 최근 영화 보면은 참 소박한 서민들의 눈물 나는 일본 핍박에 대한 가슴 절절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가 생략이 돼가지고 오죽 전투 얘기만 나왔어요. 전투도 지난번에는 백병전 그러니까 일본 군들은 가까이 가서 조총을 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가지고 상대방 우리 배에 그러니까 조선 배에 올라타 가지고 막 그냥 그 칼싸움 같이 하는데 그런 게 막 엄청 자극적이었고 놀라웠고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객진이라는 학의 날개처럼
아니면 그 치 있잖아, 시골에 치. 그 저기 뭐야, 곡식 가리는 거 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U자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본단형으로 다 해서 일본 배를 포위한 다음에 섬멸한다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그건 좋아요. 그 원래의 역사를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명량이 100점이었다면은 요건 한 70점? 명량이 무려 1760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보기엔 이건 한 500만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만큼 지난번 거는 박수도 나올 정도로 그냥 감동적이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뭐 그냥 박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 눈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감동적인 거는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김한민 씨 마지막 노량대전에서는 좀 역사를 할 때 조연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미디라도 살짝 집어넣는다든가, 말이라도 잠깐 유머러스한 걸 살짝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귀무덤, 코무덤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일본군이 마지막 그 목표는 조선 반도를 지나서 명나라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데 우리가 살던 데가 충주예요. 충주고 내가 신촌이라는 곳이거든요. 주덕면 신촌, 신중리 신촌인데, 거기 이 동네 이름이 옛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망청개라고 돼 있어요. 망청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개가 중국인이 머리 홀랑 깎고 뒤에 머리 딴 거 있잖아요. 그게 개라 그랬답니다. 근데 일본군이 아까 얘기한 그 용인 광교까지 쳐들어올 동안 충주에서 신립장군하고 한바탕 했었잖아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그 살던 고향에 충주 중원군 신중리 신촌에 망청개라는 동네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청나라 명나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서 망청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벌판에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 개를 잡아 당겨가지고 그 뒤에 머리카락을 당겨가지고 모아가지고 불로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명나라의 도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명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1700만 인기를 끌었을 때 중국의 시진핑이 그랬대요. 6.25 때 아니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줬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명나라에 대한 도움을 준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와. 물론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으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명나라에 관한 얘기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까,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다면.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동대문 그 저기 뭐 구제물 시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 삼국지에 나오는